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 토목 소식 읽어주는 엔지니어 이렇게 했죠. 토익엔 이런 코너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토익엔이 너무 읽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토토소 어떠신가요? 토요일의 토목 소식. KSC 스마트 위클리가 목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발송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부담 없이 토목 업계 및 학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요걸 한번 스마트 위클리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인데 코너 이름을 토토소 토요일의 토목 소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번 그 영상은 8월 24일 날 발행됐던 스마트 위클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탑스토리는 방방곡곡의 SOC 예산, 내수 진작, 총선 표심, 두 마리 토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내년이 총선이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어떤 SOC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죠. 연도별 SOC 예산이 조 28조 2022년까지. 근데 올해는 2023년에 줄었죠. 그리고 지역별 주요 SOC 추진 내용으로 뭐 서울, 그다음에 뭐 수도권, KTX, 뭐 GTX, A 이런 게 있고 강원, 대전은 2호선 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충남은 서상공항, 충북은 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부터 4공구까지 조기 완공. 그다음에 광주, 전북 뭐 이런 사업들이 예산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대구는 도시철도 X코선, 그다음에 부산은 뭐 가덕도 공항 신설, 그다음에 제주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이제 토목 사업들인데 그래서 당정 결국 이제 그 집권당이죠. 집권당과 정부가 예산 편성. 사실상 이번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SOC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당정 인프라 예산 거대 편성, 가덕도 신공항 뭐 이렇게 쭉 보고 단지 새만금 SOC는 부처 심사에서 35m 삭감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난주에도 아마 잼버리 여파로 새만금 공항 사업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그 지지난주인가요? 제출을 했거든요. 턴키로 지금 세 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죠. 현대, 그다음에 DL, 한진. 그래서 그게 제출이 됐죠. 보통 제출이 되면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뭐 이런 기사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공사 설계 심의 중단 위기. 지금 제출을 해놨지만 이 발주처인 서울공항청인가요? 에서 일단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뭐 업계에서는 이게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그 예산에 대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잘못하면 내년에 심의를 하거나 아예 없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탑스토리였고요. 그 다음에 학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이거 세카라고 읽나요? 요거 이제 애트랙트 제출 받고 있는 거 요거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하천제방 공개 강좌 요것도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학회 사이트에 학회 소식 새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네요. 8월 30일 날 슈퍼 블루문 뜬다. 놓치면 14년 기다려야.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과정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달이 뜬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인류가 달의 남극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도가 이 로켓을 쏘고 뭐 러시아, 일본 다른 나라들이 실패한 적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뭐 드디어 갔습니다. 그래서 남극에 도착해서 사진을 보내왔죠. 이 남극은 뭐 인도가 처음 발견은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극에 물에 해당하는 뭐 얼음이 아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또 뭐 자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인도는 상당히 그 과학의 진심인, 과학기술의 진심인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이언스 주제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가능성 찾았다. 가능성 찾았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역시나 양자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 상당히 극저온 상태에서만 아마 작동이 되나 보죠. 양자 컴퓨터 나오면 지금 푸는데 몇만 년 걸리는 것도 단 몇 분 만에 풀 수 있다고 하죠. 암호 같은 것도. 그래서 암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아무튼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양자 컴퓨터 소자 등에 쓸 수 있는 양자 스핀 액상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네요. 그래서 네이처 피직스에 실렸다는 얘기죠. 아무튼 요즘에 자꾸 LK99 그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즘 주제가 상당히 재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그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그 학문들이 많이 발전하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불가능했던 것들이 재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가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건설 쪽으로는 건설 현장 인력난에 무너지는 안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직업관 변화, 그죠? 직업관 변화, 타세, 건설 현장 기술 인력난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기술 인력난이 부족한 건지, 기술 인력난인지 기능 인력난이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과 기능이 잘 구분이 안 되죠. 전반적인 문제를 꼽히고 있다. 주 52시간제에도 공기 단축이 생명인 현장에서는 이를 출근과 함께 주말 출근도 당연시 되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더해지고 또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까지 맞닥뜨렸다. 청년층 유입이 사라지며 건설 현장의 핵심 인력인 기능 인력, 그렇죠? 기술 인력이 아니라 기능 인력이겠죠. 처음에 여기 앞 서두에서 기술 인력이라고 그랬는데 뒤에는 이제 기능 인력으로 썼네요. 평균 나이가 51세가 넘었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특히 건설 산업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실제로 그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거의 완벽한 그 인간형 휴먼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더해져서 AI가 더해지지 않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쉽게 대처하지는 못할 걸로 알려지고 있죠. 고령화도 역시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이 일하는 속도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일하는 속도랑 다를 수밖에 없겠죠. 원인으로 뭐를 짚었냐? 건설산업 진입 청년층의 부족이 8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실제로 이게 원인은 아니고 이제 건설산업에 청년이 왜 진입 안 하느냐, 그게 더 큰 원인이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꾸준히 정책적 개선을 해왔는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결국 외국인들 건설업체 종사하는 인력의 E9 비자 연간 쿼터를 전년 대비 25% 중에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건설 현장의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메우고 있는 거고, 건설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14%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철근공은 36%다. 철근공이 좀 힘든 편이죠. 그죠? 철근을 들고 높은 데 올라가서 배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그 건설 자체가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이 건설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직업관이 변했다는 거는 옛날에는 그 현장에 근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그 거부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거부감도 많죠. 아무튼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다른 걸로 먹고 살면 되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건설 그 토픽의 첫 번째 기사였고요. 두 번째는 경실련 LH 사태로 건설 체계 붕괴, 직접 시공제 도입, 정관 근절 특별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LH 사태로 건설 체계가 붕괴된 건 사실상 아니죠. 이미 붕괴돼 있었는데 이제 LH 제조 차량 무너지는 걸로 표면화됐을 뿐이죠. 직접 시공제를 이 경실련은 계속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하도급을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기술적인 관리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시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실련이 주장을 한 거고, 또한 정관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해외건설 미천구공사 13조 원, 대형공사 리스크 커, 이 내용입니다.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다양한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미천구 공사 금액이 증가하여 대규모 손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공사비가 크면 클수록 공사기간 지연 등이 잦은 모습을 보이면서 건축보다는 토목이나 산업설비공사에서 예기치 못한 잠재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점이 관찰됐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건산연에서 이제 발표한 브리핑 919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수주한 것들이 2010년도 때 막 준공이 되면서 뭐 한 프로젝트에 뭐 5천억 뭐 이런 단위 프로젝트에 이런 손해를 봤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무리하게 수주한 것, 뭐 사장이나 임원들이 뭐 자기 임기 때 수주로만 평가를 많이 하죠. 수주만 해놓고, 그러니까 저가 수주죠. 결국은 저가 수주로 그런 피해를, 손실을 많이 봤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분위기는 그대로인가 보네요. 해외 공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의 국내 첫 수평 이동 다리 조성.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다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길이 171m 해상 연결 보행교인데, 요게 쫙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쪽을 보고 있죠. 이쪽을 보고 있다가 슉 돌아가서 딱 배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 있다가, 배가 없을 때는 다시 쭉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영도다리와 함께 부산의 명물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영도다리는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형태죠. 근데 사실상 기계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고 상당히 무겁잖아요. 이 교량 구조물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영도다리도 상당히 많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돼서 보수도 많이 한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전이니까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얘도 캔틸레버로 저항을 하다 보니 그런 하중들이 어떤 기계 부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중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 설계할 때도 이제 교량 쪽에서 넘어오는 하중들을 어떻게 잘 배분시켜서 지탱을 해야 되는지, 기계장치 설계에도 많은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꼭지는 이제 글로벌입니다. 네, 첫 번째는 하루 동안 1년치 비 내렸다. 미국 데스밸리 사막의 역사상 최대 폭우. 여행객들 400명 대피. 사막이라고 하는데, 사막이라는 건 비가 별로 안 온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하루 동안 55mm인가요? 52mm? 55mm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이는 지난해 8월 5일 기록한 43mm를 뛰어넘는 역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기상청은 정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하루 뭐 몇백 mm씩 오고 이런 나라에 비하면, 결국 이제 원래부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 많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거의 홍수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죠. 도로도 이렇게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63mm? 로스앤젤레스 지방기상청은 한인타운과 인접한 다운타운 LA의 지난 20일 강수량이 63mm, 이렇게 지역의 8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 아무튼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잊어먹을만 하면 인도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나는데, 이번에는 철도교예요. 트러스 철도교인데 적어도 26명이 죽었다. 컨스트럭션 사이트. 이렇게 완전히 낙교하면서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수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었고, 엔지니어 과학기술 그쪽으로도 가고, 우리나라 의사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엔지니어 또는 뭐 과학자 이쪽에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또 이런 사고는 또 많이 나더라고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과 뭐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과 이렇게 뭐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죠. 물론 뭐 워낙 큰 나라고 사람도 많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는 사고가 많은 것 같지만, 전체 뭐 공사 현장 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또 사고가 적은 걸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건 요 그림이 안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달라시 높이 100m, 길이 325m 유리교 개장 관광용이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밑에가 유리. 100m랍니다. 100m, 무려 100m. 100m면 한 30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 건가요? 밑에 내려다보는 건데, 입장권이 $25, 뭐 한 3만 원 하는 건가요? 최대 200명 제한을 뒀네요. 사실상 이 유리교량은 뭐 저도 설계할 때 교량 밑에 이렇게 유리 깔아보려 했는데, 이게 강화 유리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 신발에 묻은 조그만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스가 나면 이게 아무래도 투명해야지 좋은데 이게 기스가 나면은 밑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뿌옇게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신발 위에다가 덮버선처럼 이렇게 그죠? 먼지가 없는 그런 잔 돌가루나 이런 게 없는 뭐 실내화는 아니고 아무튼 자기 신발은 또 신고 가야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신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최신 소식입니다. 자, 행사 소식인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구조물 유지관리 포럼을 한다고 하네요. 9월 12일 날 도교통연구원 동탄에 있죠. 대강당 및 국제 세미나실에서 고속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현재와 미래 이렇게 해서 시간은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두 군데로 나눠져서 세션이 두 개인가 보네요. 유지관리 현주소 재조명, 그 다음에 스마트 유지관리 비전 제시, 구조물 유지관리 전략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엔 수원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도시 포럼을 한다고 하네요. 날짜는 10월 23일 아직 멀었네요. 10월 26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문위원 신청 안내네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신청 안내. 그 다음에 핫클립입니다. 뭐 볼만한 유튜브 영상들을 소개하는 코너죠. 한국수장원학회 팁인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시범지사를 소개합니다. 이게 디지털 시범지사, 그죠? 지사, 뭐 어디 지사, 지역의 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디지털 시범지사를 만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 실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사가 어떤 인터넷상에서 지사를 만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도 제가 이 채널의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것 같은데 이분 토목구조기술사 분인데 유튜브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건축과 토목은 원래 하나, 엔지니어 보안관들 생각 요약 이렇게 올라와 있고 뭐 외국에서는 토목공학하고 건축공학하고 구분이 없죠. 뭐 건축은 당연히 아키텍트를 갖고 이제 구분이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목학회 스마트 위클리의 내용이었습니다.